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이강필 교수입니다. 이번 편은 속이 편하면 노후가 편하다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건강지도와 불로장생지도에 이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건강장수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제 전공은 의학 전공은 아니고요. 분석학, 나노과학, 그 다음에 방사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년에 즈음해서 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해서 이 건강장수 지도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여기에 따라서 속이 편하면 노후가 편하다를 공부하면서 그거를 가능하면 따라서 지켜서 현재 제 몸 상태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살도 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염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실 제가 겨울에는 이 코가 좀 안 좋아가지고 국내에 잘 못 있을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비염이 완전히 개선됐는데,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건강지도에서 얘기하는 렉틴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해서요. 제가 장이 조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제 또 요 지도를 가지고요, 세계 5대 장수 마을의 음식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 이런 거를 분석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알기 쉬운 건강 장수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건강이 많이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편하면 노후가 편하다에 1장에서는 곤충을 마비시키는 렉틴, 2장에서는 과일, 과당과 당류는 해로운가, 3장에서는 창자벽을 지켜라, 4장에서는 렉틴과의 전쟁, 5장에서는 불로장생 장의 줄기세포, 6장에서는 불로장생 바이타민 D, 7장에서는 불로장생 노화시계, 8장에서는 불로장생 자가포식, 9장에서는 고기냐 채소냐 그것이 문제로다, 10장에서는 고기를 꼭 먹어야 할까, 11장에서는 인체의 물, 12장에서는 인체 내 노폐물은 독이다, 13장에서는 건강지도, 14장에서는 불로장생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각 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조금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강장수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강장수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염증하고 이 장의 건강을 위해서 렉틴 프리, 그러니까 글루틴 없는 걸 먹고요. 그 다음에 가당이나 액상가당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고, 물도 알칼리성 물에다가 하루에 1.5리터 이상 여러분 마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스로 죽은 세포라든지 노화된 세포를 우리 스스로 우리 세포가 먹어가지고 사용되는데, 그걸 안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독으로 또 불순물로 남아있어서 염증을 유발하고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방법, 그 다음에 진시황도 몰랐던 노화의 비밀, 텔로미아. 요게 이제 우리 세포 안에 DNA 말단에 있는 걸 텔로미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짧아지면서 세포가 죽고 병이 오고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면 짧아지는 것을 막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건강에 가장 중요한 장의 건강 중에서도 한 60%가 줄기세포가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세계 5대 장수초는 이탈리아의 오글리아스트라, 일본의 오키나와,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령의 이카리아성,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가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탈리아의 그 오글리아스트로는 남성이 특히 백세인이 많기로 유명한데 160만 명 가운데 250명 이상이 백세가 넘고요. 근데 이제 식사는 진짜로 이렇게 소식으로 지역 농산물하고 소박한 식단을 하는 거. 평생 목동 생활을 해서요. 뭐 지도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오키나와는 특히 제가 앞으로 얘기할 건데 고구마가 주시고요. 토란, 감자, 얌 같은 채소 날마다 먹고요. 그다음에 전통 식단이 풍부한 식물 영양소가 결국은 노화도 막고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이 염증을 줄이는 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설탕하고 고기도 안 먹습니다. 가당하고 이 동물성 단백질을 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는 여기에 장수 비결은 사회적 가족 간 연대를 꼽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다는 이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안 짧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음식도 물하고 좋은 거 먹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카리아 섬은 이 장에 좋은 하고 장에 유익균이 좋은 올리브 오일, 그다음 채소를 먹고요. 그다음 유제품하고 고기도 거의 안 먹습니다. 지중해 건강식 먹고요. 또 폴리페놀이 있는 또 장에 유익한 와인을 적당히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카리아 섬의 백세 비법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웃하고 어울리고 수다 떨고 먹거리 자급자족하고 돈 욕심 버리고 이러면 오래 산다 이 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로마린다는 결국은 제7일 안식에 대해서 재림 교인들인데요. 그러니까 철저한 채식주의자들이고요. 일부는 우유하고 유제품 계란을 먹고요. 일부는 생선을 먹는데 하여간 물도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도 거의 없고요. 채식 위주로 이렇게 가면서 장수하는 것 같아요. 건강 지도로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그 사람들이 거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요 불용성 단백질 렉틴이라는 게 뭐냐면 식물들이 자기 자손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단백질을 내는 거예요. 이 곤충이 먹으면 마비되고요. 사람이 우리가 먹잖아요. 뭐. 그죠? 글루텐이라든지 이게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서서히 장을 누수시켜서요. 장이 깨지는 거예요. 장이 누수되면 염증을 만들고 병이 나고 노화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이제 고추 먹으면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데 그게 고추에 있는 렉틴을 우리 몸이 방어기 전에 그걸 감싸는 거예요. 점막이.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글루텐이 이제 불연성된 밀, 보리, 호밀, 빵, 과자, 국수 요 쫀쫀하게 만드는데 그런 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해야 할 렉틴은 보시면 먹을 게 없죠. 콩류, 땅콩, 대두, 가지, 감자, 피망, 가지가 채소, 보리, 옥수수, 기장, 기리, 호밀, 현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런 거 잘 안 먹습니다. 피해서 먹고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참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유량 줄이는 방법은요. 렉틴을. 그래서 이제 채소하고 씨앗을 제거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피망 이런 것도요. 여러분 드실 때 씨앗을 빼고 드시고요. 그다음에 한국보다는 백곡, 유기농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된 거 드시고요. 저기 예를 들어서 된장, 청국장, 핫도그 이런 게 좋은 것 같고요. 빵도 발효된 빵이 있습니다. 떡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력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백밥, 쌀밥을 해 드시면 좋습니다. 일부 분해되기 때문에. 근데 밀, 귀리, 호밀, 보리는 분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나쁜 이 밀귤에 있는 WGA는요. 파스타, 빵, 과자, 햄버거, 호밀, 보리, 현미 등에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능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이 단 게 또 나쁘더라고요. 이게 가당이나 과일이나 뭐 이런 직접 먹으면 그 단 성분이 간으로 직접 가서요. 중성지방하고 유산으로 전환돼요. 세포를 직접 손상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방해하는 독소예요. 그러니까 고기 안 먹고 많이 안 먹어도 단 거 먹는 사람도 이 중성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살찔 거예요.
꽤 많이 나온 사람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철 과일을 철사라 적당히 드시고 수입 과일도 계속 먹지 말고 섭취를 좀 피하고요. 액상과당하고 인공감미료는 특히 여러분들 모든 음료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하시라는 거예요. 사계절 내내 과일을 먹는 것은 노화를 앞당기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식품이 고품질 식품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적 식품이나 식물성 식품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럼 아미노산으로 우리 간에서 분해돼서 다시 단백질을 합성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 아미노산의 구조는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순을 먹으면 거기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TMAO라든지 유리기 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씨알산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함께 들어와서요. 나쁜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시황도 몰라요. 노화의 비밀입니다. 이 진시황 몰랐죠. 인간이 왜 죽냐, 왜 노화되느냐. 그건 우리 세포에 있는 그 DNA 말단의 부분이 잘라져요. 자꾸 잘라져서 이게 짧아지는데 이걸 텔로미아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시황은 뭐 이거 잘라지는지 몰랐죠. 이게 안 잘라지겠으면 진시황도 오래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거를 길게 하는 방법은요. 탄수화물 줄이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단백질 정도, 계란 하나 정도 단백질 취하고, 그 다음 비타민 C, 비타민 D, 항산화 효과 있는 아몬드 등을 여러분들이 먹고, 그 다음에 들기름,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이게 좋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 대학에서는 카페인도 짙은 거 먹으면 텔레미아 길이가 죽는데 이제 연한 거 드시면 괜찮대, 좋답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5 내지 7% 성분의 알코올을 먹으면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가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저는 그래서 소주를 물에 타서 희석해서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친구하고 먹는데 친구가 따라서 먹더니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물론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텔로미아 길이가 짧아지는 거는 뭐 만성질환, 비타민, 비만, 잘못된 생활습관, 산화 스트레스, 우울증, 환경오염 뭐 이런 걸 당하면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개는 말이죠. 그 불로 장생하는 개. 그랬더니 왜 그러냐? 사실 텔로미자라는 미제라는 그 효소를 갖고 있어서 이거 길이 짧아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우리가 이거 텔로미어의 길이를 자는 걸 막으면 진짜로 오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수에 꼭 필요한 비타민 D가 아까 같이 노화식의 말단 소체를 길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여러분들이 필요히 반드시 섭취하든지 아니면 여름에 20분, 겨울에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은 비타민 D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그 진시황도 잘 몰랐겠죠. 죽은 세포를 우리가 청소하는 자가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말이죠. 우리 몸에서 자신이 죽은 세포를 우리가 먹어서 다시 이거 우리가 단백질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과식을 한다든지 식사를 계속 하시면은 이거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또 적당하게 일주일에 3, 4회 유산소 운동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병장수를 소식하는 게 무병장수하는데 살이 빠지고 피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당뇨, 고지혈, 고혈압 등이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식을 하고 음식을 계속 드는 걸 몸에 안 좋다고 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결국 장수의 성배 줄기세포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의 육모 밑에 박테리아하고 이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게 4 내지 5일 만에 새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죽은 줄기세포도 또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 자가포식 현상을 또 일어나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결국 이건 칼로리 제한해서 물만 마시고 단식을 가끔 가다가 하면은
결국 줄기세포도 자가 재생도 하고 그다음에 자가 포식원산을 촉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장에 있는 장내 유익균이 이런 무슨 일을 하면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의 면역계, 신경계, 호르몬계 주요 부분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네랄, 단백질 생성하고 필요균을 전달하고 이게 유익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익균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익균이 장내 자가 포식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또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창자벽을 보호하고 항염 성질이 강하고 자가 포식을 촉진하는 폴리아미니 등 음식을 여러분들이 드는데 그게 오징어, 굴, 조개류 같은 거고 발효식품, 그 다음에 뿌리식품에 고구마, 토라닌이에요. 아까 그 오키나와에서는 고구마를 주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감자는 안 좋지만 고구마는 좋습니다. 그리고 십자, 화과, 채소, 양배추, 순무, 겨자, 브로콜리, 그 다음에 녹색 채소, 버섯, 말차, 호두, 뭐 견과류 이런 거가 폴리아미노로 좋고요.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의 밥으로서는 폴리페놀로 포도, 와인, 딸기류, 올리브유를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물을 마시는 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2잔, 한두 잔, 식사하기 전 30분 전 한두 잔, 1시간에 200ml 정씩 마시고요. 운동할 때는 또 수시로 마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약 알칼리성 7.34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커피, 음료수, 육식 뭐 이런 건 전부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알칼리수를 더 마셔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오고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뭐 물이 쭈글쭈글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면 암세포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암 걸리시면 물 많이 안 마신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약 알칼리성 물을 하루에 1.5리터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약 알칼리성 생수라든지 약수 등 마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끓인 수돗물을 식혀서 마시면 여기 알칼리성으로 더 바뀌어서요. 더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이제 수돗물로 보르는 현미를 끓여서 그 영양분 출처는 알칼리성 물을 마시고 나머지 보르는 현미는 버리시고요. 그래서 혈중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병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 심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그게 정신 에너지를 쓸데없이 허비하는 거고요. 몸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몸 세포를 공격해서 온갖 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또 그렇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게 생성돼서 신경계, 심혈관계, 위, 췌장, 장, 상식에 온 때를 공격해서 병을 유발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이 건강지대에 보듯이 염증을 유발하는 이 렉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렉틴 줄이시고 그 다음에 액상가당이나 과당을 줄이시고 제식위주의 식단을 하시고 물은 알칼리수를 1.5리터 이상 먹으시고 자가 포식을 위해서 소식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노화의 시에 노화의 비밀을 푼 텔로미아를 길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단을 짜서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도 장을 좋게 해야지 이 모든 자가 포식부터 이런 걸 컬레마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결국은 이게 염증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이 여러분들이 음식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이게 이제 어린이부터 말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단을 짜고 이렇게 요걸 알고 이렇게 생활하면요 병원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아주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약 먹고 이런 거보다 음식으로 조절해서 하는 게 더 좋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 속이 편하면 노후가 편하다. 제 이게 15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유튜브 제작에 도움을 주신 SLS 김소연 사장과 또 편집에 도움을 준 김희진 박사와
또 조언을 해주신 김판채 교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히 묵묵히 도와주신 우리 집의 김 여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의 서적을 통해서 얻은 자료라서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